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당선인을 모시고 지역민의 궁금증과 바람,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과 4년간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무소속 당선인 중 득표율 71%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3선에 성공한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성군수 3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수 김주수입니다. 의성군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뽑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저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 행복과 의성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71%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하셨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8년 동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또 일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8년 동안 일한 성과를 또 인정해 주시고 그동안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가 이번에 또 이렇게 다시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런 계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간의 신뢰로 이번에 한 번 더 당선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민선 6기와 7기 많은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네, 주요 성과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우선 큰 게 하나는 우리가 지난 2020년 8월 28일 확정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의성과 또 군위에 이제 확정되는 그런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인구 문제 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 사촌 청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의성에 와서 거주하고 또 의성에서 또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사업.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도 소개될 만큼 또 좋은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의성의 그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 배양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밸리 산업 단지 이게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되면은 세포 배양 산업 지원 센터가 준공되고 또 오는 2024년까지 바이오밸리 산업 단지가 준공된과 아울러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의성의 새로운 그런 일자리와 산업의 그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함께 의성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의성은 어른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팀, 그것을 단순히 그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통합해서 우리 읍면에서 찾아가는 그런 보건복지, 의성형 복지 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하나의 또 장점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와 함께 우리 의성의 농업군으로서의 이 다양한 그런 그 마케팅, 그 유통 채널을 구축한 게 또 하나의 제가 또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과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1년 도정 역점시책 평가에서 의성군이 당당히 최우수의 수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게 역점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상으로 조금 의성군 일 잘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수상 비결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저는 평소에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은 일이나 뭐 어떤 것은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또 육성하고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또 최우수상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의성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했는 그런 결과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도 있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의성 군민들 또 우리 군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의 이렇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과를 짚어보자면요. 지난해 의성군은 지방 소멸 위험지수 1위에서 이번에는 청년들이 오고 싶고 또 살고 싶은 의성 귀농 1위 전국 1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의성의 인구 구조가 65세 이상 노령 인구 구조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건전해야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안정도 되고 또 지속적인 그런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청년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자꾸 일자리 찾아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여기에 또 붙들어 놓고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둬서 상당한 또 성과를 거두었고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귀농의 문제인데요. 우리 귀농이 전국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의성이 가진 우리가 농업 조건입니다. 이제 토양과 또 그 기후와 이것이 또 다양한 품종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성군에서 귀농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정보 제공이라든가 사전의 교육이라든가 또 들어왔을 때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또 그 1대1의 그 멘토라든가 또 가장 어려운 우리 농기계 보급 같은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이제 맞춤형 그런 귀농 정책을 추진한 것이 전국 1위의 귀농 달성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의성군 하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을 의성군으로 불러 모으게 됐는데 이 이웃사촌 시범마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지난 2018년부터 이제 금년까지 1차적 그 시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와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결혼을 할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뭐 출산 그런 뭡니까 저 산부인과라든가 또 소아 청소년원과라든가 그런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저녁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그 시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함께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 120명 정도의 이제 청년이 들어오고 와서 지금은 이제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 창노를 위해서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또 이웃 사촌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호나 문화시설 또 우리가 예술가 일촌을 맺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모범 사례로도 이제 소개되고 외국에 우리 일본의 가사히 신문에도 소개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안개 행복 그 플랫폼을 짓는 것,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시설물을 복합해서 짓는 문제하고 그리고 청년 주거단지 140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창 이제 공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앞으로 의성 살아보기나 이런 분야를 이제 시범 사업을 넘어서 의성 전역으로 이제 확대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아보기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의성군이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런 그 이제 메카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인구 구조도 우리가 건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 이 정주 여건과 일자리 마련에 다각도로 힘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들어서는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우여곡절이 많았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다소 일정에 조금 차질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진행 상황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은 이제 그 국방부가 대구하고 같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또 국토부는 민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조만간 발표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경상북도나 의성군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 개발, 예를 들어 항공 물류 또는 항공 정비, 또 식품 산업 클러스터 같은 이러한 그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함께 철도 문제라든가 또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그 광역 교통망 인프라에 대해서 확정해서 이제 또 기본 계획 만드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지금 또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조금은 이제 물론 대형 국책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시간적으로 좀 늦을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고, 특히 이제 대구시장 당선인이나 군수 당선인이 이제 임무 다 파악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로 확실합니다. 네, 통합신공항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세포배양 산업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계신데 세포배양 산업에 추진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의성군은 이제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생산을 또 고도화하고 또 유통 그 채널을 다양화하는 게 이제 중점 사업입니다만은, 군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안동에 바이오 산업 이제 단지가 있고 해서 저도 2016년부터 영남대학교와 함께 우리 바이오 이렇게 산업, 세포 배양 산업, 특히 바이오 산업의 주 원료인 배지 원료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산업에 관심을 갖고 국산화에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11월 되면은 세포 배양 산업 지원 센터가 이제 준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거기에서 관련 기업들이 와서 다양한 앞으로의 이제 그 산업 단지가 만들어질 경우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이라든가 또 이러한 관련되는 이제 산업 분야의 이제 연구 개발 이런 분야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2024년도 이게 이제 준공될 경우에는 뭐 물론 다양한 기업들이 오고 새로운 또 우리 국산화하는 그런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네. 이와 함께 2026년까지는 우리 복지 그 센터가, 왜냐하면 들어와 젊은이들이나 연구나 또 기업 들어올 경우에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지원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은 의성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그런 발전에 동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네, 또 다른 경북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요. 의성군도 농업 비율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농촌 고령화 또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 지역, 특히 농업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이나 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하고 있는 것이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인건비가 불과 이제 2,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 보통 7, 8만 원이 지금은 15만 원 내외로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2017년부터 인력 중개센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도시에 있는 유후 노동력을 우리 지역과 이렇게 매치해서 우리 일손 지원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연간 보면은 아까 15,000명 내외를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가 상주 필요한 인력을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또 이런 외국 인력을 이제 유치하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막혀 있어서 인건비 상승의 요인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이제 상반기에 캄보디아나 베트남을 통해서 42명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100여 명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력난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구나 부산이나 이렇게 인근 지역 도시와 함께 그런 데이터 센터, 인력 센터를 통해서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해서 농촌 인력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의성군 농업 비율도 높지만요. 노인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의성형 보건복지 모델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제 의성군은 이게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은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면적이 서울의 2배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에서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특히 그 어른들은 우리가 면사무소나 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하기가 굉장히 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또 보건 분야와 또 복지 분야 이게 또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 분 와서 원스톱 서비스로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찾아와서 해야 되는 어른들의 어려움 그리고 복지와 보건이 나누어져서 또 이제 네. 그 평생교육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찾아가는 복지팀을 보건지소에 만들어서 보건과 복지와 평생교육을 통합해서 한 분이 이제 그 가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이제 복지 서비스를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해 9월부터는 이동 진료 차량을 복지부터 우리가 이제 지원받아서 네. 우리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한방과 또 우리 치과 또는 내과에 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치매 우리 저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 검진 네. 분야 그리고 또 이동 그 목욕 차량 그리고 이제 세탁 차량 한꺼번에 갑니다.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한두 개 동네 그리고 작은 데는 이제 3, 4개 동네를 해서 모든 분이 보건소, 복지팀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같이 가서 이 지역에 이게 이 통합 서비스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제 성과가 있어서 우리 이게 의성형 그 모델로 정착해 나오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성형 복지 모델에 대해서 이게 뭐 전국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고도화해서 정말 의성에 맞는 또 우리가 노령화되고 네. 또 이 교통이 불편한 이런 그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 찾아가는 복지팀을 앞으로 이제 더 촘촘히 이제 구축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뭐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찾아가는 세탁차. 예. 네, 아무래도 겨울 이불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특히 세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넣을 경우에는 위생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꺼리는 분야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우리가 찾아가는 세탁차는 한 가정만 이불이나 이게 어른들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만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그런 네. 상황이 돼서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또 이게 평가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민선 8기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의성 군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를 이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또 우리 통합신공항이라든가 또 바이오밸리 산업 단지라든가 또는 우리 농업 문제에 대한 그런 유통의 그런 해결 문제라든가 또 우리 방금 말씀드린 복지 문제 등 특히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특히 이제 앞으로는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관에서 해결하는 것보다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는 찾아내고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이나 면에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나 이런 걸 이제 지원해 나가는 주민 스스로의 하는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 고장 내가 스스로 챙기고 거기에 살면서 스스로 해결했다는 행복하고 또 미래 성장 그런 분야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 여러분 정말 군정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 나가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4년을 함께할 또 공직자분들 그리고 또 국민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우리 국민과 의성 그리고 미래 희망 있는 의성 만들어 가는데 저 모든 거 다 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표하면 상습 침수 지역, 계곡, 하천 주변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고 배수로, 옹벽, 축대 등은 미리 점검합니다.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